안녕하세요. 청담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주입니다. 오늘은 저희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눈썹 거상이거든요. 눈썹 거상은 아무래도 쌍꺼풀을 최소화로 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쌍꺼풀 수술보다는 눈썹 거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 사진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그냥 눈이 많이 덮였고 덜 덮인 사진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봐서는 밑에 게 수술 전, 위에 게 수술 후 사진으로 마치 착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여기가 뭐냐면 보톡스 이마 맞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마에 잔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또 한 가지 보이시기에 뭐 어떤 거냐면 눈썹 모양을 보시면 돼요. 눈썹이 이렇게 갈매기 날개처럼 돼 있고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이 덮이시니까 이마를 치켜 올리신 거죠. 이마를 치켜 올리시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기면서 마치 이 밑에만 딱 보시면 눈이 뭐 그렇게 덮여 보이지 않은 상태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 역시도 이마 사진 없고 이런 상태라 그러면 잘하면 매몰법도 되겠네요, 아니면 살짝만 좀만 자르면 되겠네요 라고 설명을 드리기 쉬운데, 저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이마를 쓰시는 정도예요. 그래서 눈썹을 많이 쓰면서 이마를 썼을 때는 수술 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이마 보톡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태에서 디자인해서 수술할 거냐, 이제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 아시겠죠? 이 상태는 별로 자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러면 실제로 수술할 때도 절개량이 많지 않겠죠. 뭐 한 요 정도나 뭐 자를 수 있을까요? 정말 조금만 자르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지만, 문제는 이거는 이마를 쓰고 있다는 상태인 거죠. 근데 수술을 잘 해놓으면 이제 다음부터 이마를 안 쓰세요. 여기는 이제 이마에 보톡스를 이제 맞으신 거예요. 맞으시니까 어떻게 되나 보이시죠? 이마가 갑자기 광택이 나세요.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왜냐면 주름이 쫙 펴지시고 치켜 올라갔던 눈썹이 일자 눈썹으로 되시면서 이 피부가 내려와 버리니까 눈이 확 덮이신 거죠. 그래서 이런 전후 사진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톡스를 이마를 맞고 안 맞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많이 써서 눈의 피부가 덜 덮인 경우는 그 어떤 것보다 이마 보톡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보시면 눈 위도 더 많이 덮이셨지만 눈 밑에도 많이 덮이셨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이제 상안검 또는 눈썹 거상 그리고 하안검,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같이 동시에 합니다. 어차피 회복은 일주일에 같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더 좋으실 거예요. 자, 디자인이에요. 이제 이 파란 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 선의 윗선과 아래선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위에서 절개가 들어가서 이만큼의 피부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은 눈이 지금 이만큼 꽤 피부가 지금 덮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만큼을 잘라서 이 위아래를 서로 붙여주는 거죠. 당겨져서 눈의 피부를 좀 없애드리는, 이게 이제 절개량입니다. 이 절개량은 보시면 알겠지만 좌우가 조금 틀려요. 이게 이제 틀린 게, 여기는 속쌍꺼풀이 조금 더 크고 좀 더 작고 앞서서 좀 더 자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실제로 피부가 많이 덮여서 자르는 거예요. 이 눈썹 바깥쪽으로 절개량이 왼쪽은 많이 나갔는데 오른쪽은 적게 나갔어요, 이렇게 양쪽 짝짝으로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건 짝짝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절개량 자체의 디자인이 틀리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절개 범위도 조금씩 다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피부를 당겨 올려서 자를 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자르는 양을 과연 정확하게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게 이제 개개인 의사들의 노하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또 수술에서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절개량 측정하는 방법은 의사들마다 방법이 조금씩 틀리고요. 가장 적절하게 잘 잘라주는 게 가장 수술의 결과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눈을 뒤집어서 눈 밑에도 이렇게 피부를 잘라줘야 돼요. 늘어진 피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지방이 여기는 볼록하시지만 밑에는 보면 여기는 볼록하신데 여기는 꺼져 있으시잖아요. 보이시죠? 여기는 꺼져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방 재배치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들어보셨죠? 여기 지방을 빼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지방을 밑으로 내려줍니다. 밑으로 내려줘서 여기다가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튀어나온 부위는 내려서 밑으로 해서, 한마디로 튀어나온 부위는 꺼뜨려주고 꺼진 부위는 나오게 해서 평평을 해주는 게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근데 이제 하안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건 하안검 수술은 중력이 미치기 때문에 약간 당겨지는 수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눈이 이렇게 휙 뒤집히시는 거죠. 주위에 아마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눈이 뒤집히게 되면 눈물이 흐르게 되고요. 바람 불어도 눈에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냥 눈물이 줄줄줄 흐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기 힘드세요. 이 외반증이라고 하거든요. 눈이 뒤집히는 거를 외반증이라고 하는데 이 외반증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술할 때 외반증이 없게 교정을 조금 해줍니다. 교정을 하면서 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수술 후 외반증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눈썹 거상 그리고 때에 따라서 원하셨을 때는 이제 매몰법으로 라인도 이렇게 또 잡아드리거든요. 그리고 하안검 수술, 지방 재배치 그리고 외반증 교정 이 수술을 시행한 분입니다. 과연 결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애프터예요. 어떠세요? 완전히 바뀌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한 10년, 20년 이상은 젊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마에 지금 머리를 내려서 그러셨지 실제로 눈썹의 위치를 보시면 갈매기 눈썹 그리고 이렇게 치켜 올라가서 올라갔던 눈썹이 이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고 눈썹은 이제 편안한 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이마 이 많았던 잔주름 요거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마가 이제 광이 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밑에 여기 하안검 흉터 보이시나요? 거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수술은 잘 해놓으면 흉터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성형외과에서 특히 저희 청담에서는 가장 생각하는 게 흉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환자분이 흉터를 없게 할까 늘 고민하기 때문에 최대한 흉터를 안 남게 수술하고 있어요. 근데 간혹 때에 따라서는 정말 열심히 꼬맨데도 불구하고 흉이 생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흉 치료까지 해드리니까 흉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민태도 지금 뭐 이렇게 푹 튀어나왔던 거 지금 없어지셨고요. 이렇게 쑥 꺼졌던 이 부위 역시도 평평해졌어요. 이 보통은 오시게 되면 위만 하시진 않고 대부분 위아래 같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